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연기과의 그 당일 대사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 번째 시간으로 연극영화 입시 당일 대사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레스포케아트 연극영화학원의 원장 이상민이고요. 네, 저는 레스포케아트 연기 선생님 이미철입니다. 네네. 자, 오늘은 연기과 핵심 과목 당일 대사 준비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자, 희철 선생님, 이 당일 대사를 그 연기과에서 그렇게 모든 학교들이 보는 이유가 뭘까요? 안 본 학교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자유 연기를 안 보는 학교는 있어도 그렇죠. 당일 대사를 안 보는 학교는 없죠. 그러니까 네. 그 이유가 뭘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당일 대사가 가장 그 학생의 가진 기본적인 것들을 볼 수 있는 기준점이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자유 연기 같은 경우도 급하게 만들어서 누군가가 만들어줘서 준비를 해도 좀 오랫동안 준비했던 친구와 크게 다르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당일 대사 같은 경우는 잠깐 빠른 시간 내에 준비한다고 해서 절대로 늘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당일 대사 같은 경우는 좀 오랜 시간을 가지고 얼마나 연기에 대해서 고민해 왔냐가 가장 뚜렷하게 보이는 그 시험 과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모든 학교에서 이제 당일 대사를 보는 것 같고, 자유 연기가 예를 들어 본인이 할 수 있는 가장 맥시멈의 연기력이다라고 치면은 이제 당일 대사 같은 경우는 본인이 이제 평균적으로 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연기력인 거죠. 자유 연기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선생님이랑 도움을 받아서 만들 수 있는 거지만, 당일 대사 같은 경우는 그날 현장에 가서 받은 대본을 갖고 본인이 지금까지 공부해온 자기만의 연기력을 가지고 분석을 하고 준비를 해서 발표를 하는 거기 때문에 누구 도움 없이 본인 스스로 하기 때문에 본인이 어느 정도 고민을 했고 준비해왔는지를 가장 공정성 있게 볼 수 있는 그런 시험 과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학교에서 당일 대사는 꼭 보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네. 저도 이제 당일 대사를 좀 학생들 하는 걸 보면 뭐 여러 가지 비물체 표현을 하기도 하고 하는데 상황을 만들기도 하고, 저는 그런 것들이 이제 때로는 불필요하다고 생각될 때도 많은데,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기준적인 얘기를 좀 해주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런 표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예. 좀 오랫동안 준비해 오면서 예. 그 비사물이란 이제 훈련이 있어요. 뭐 아마 연극영화과 대부분의 학교에서도 그런 비사물 수업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무언가를 들 때 거기에 대한 어떤 무게감이라든지 장애, 이걸 들었을 때 어디에 힘이 들어가고 해서 이런 것들이 정말 완벽하게 좀 훈련들이 된 친구들이 그런 걸 잠깐 사용을 하면 저런 것도 할 수 있겠네 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런 훈련이 안 된 상태에서 하다 보면은 사실 입시를 할 때 분명히 긴장을 해서 예를 들어 문을 열고 들어가도 문을 닫는 건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놓치는 부분이 분명히 많아져요. 대사만 하기에도 놓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일단 연습할 때는 최대한 자유롭게 다양한 것들을 해보고 본인이 잘할 수 있는 게 어떤 건지, 혹시 부족한 점이 어떤 건지 좀 깨닫고, 시험에 가서는 이제 잘하는 것들을 깨닫고 그 안에서 이제 하는 것들이 좋고, 사실 과하게 많이 움직이고 무언가를 표현하고 상황을 잡고 하는 것보다 일단 텍스트 안에 있는 정확한 이 대사를 통해서 내가 무엇을 말하고 싶고 무엇을 얻고 싶은지 그런 것들 위주로 일단 준비하는 게 저는 사실 조금 더 효과적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예. 뭐 예를 들어서 뭐 막 시내 없는데 뭐 오토바이 타고 와가지고 뭐 오토바이에서 내리고 헬멧 벗고 이러면서 대사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런 걸 하는 이유는 자기가 좀 이런 걸 해야 그 많은 6,000명이 시험 보는데 그 중에 뭐 1차 합격은 몇 명 안 되니까 뭔가 그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 특히나 더 심리적으로 그렇게 할 것 같거든요. 그거 별로 효과적이지 않다는 얘기 봐도 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효과적이지 않아요. 예. 일단은 그런 뭔가 창의성이나 표현하는 것도 좋은데 지금은 대부분의 입시를 준비하는 친구들이 그런 훈련들이 아마 정말 체계적으로 배워왔지 않다면은 분명히 부족한 점들이 더 많이 노출될 거예요. 그렇죠. 네, 장점보다는 강점이 아마 더 많이 노출되기 때문에 일단 입시를 할 때 장점을 보여주는 것도 좋지만 저는 장점 보여주는 것보다 단점을 안 들키는 게 더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단 그 텍스트 안에서
정확히 구체적으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지를 깨닫고 그 이야기를 정말 자기 말로 전달해 주는 게 가장 효과적인 단일 대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당일 대사에서는 이제 기본기를 또 많이 좀 보는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뭐 발음이라든지 자세라든지 뭐 걸음걸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하실 말씀. 네, 사실 정말 중요하죠. 예. 네. 처음 들어갔을 때부터 뭔가 잘해야지라고 들어오는 걸음걸이가 있어요. 예. 본인 스스로 느끼고 있으면 예. 잘해야지, 실수하지 않아야지, 꼭 합격하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들어오면은 그 마음이 교수님들한테까지도 전달이 돼서 부담스러워서 편안하게 바라보질 못해요. 예.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준비해온 거, 내가 하고 싶어서 준비한 거, 정말 열심히 준비한 거 재밌게 다 보여드리고 와야지 라는 마음으로 가서 본인이 즐겁게 즐기면은 보는 교수님도 뭔지 모르지만 이 사람을 보고 정말 즐거워져서 그런 마음이 얘랑 한번 같이 한번 더 보고 싶고 이 친구 합격시켜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오히려 더 들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예를 들면은 이제 제가 우리나라에서 하는 뭐 뮤지컬에서 리더로 가서 이제 오디션 진행도 이제 같이 해보고 했는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문을 열고 들어와서 인사하는 순간 이 사람이 잘하겠다 못하겠다가 판가름이 나는데 그렇게 해서 이 사람 잘할 것 같다라고 하면은 거진 10명 중에 9명 이상은 맞아떨어져요. 네. 그래서 정말 본인이 생각하고 딱 들어오는 그 걸음걸이 서 있을 때 바라보고 인사할 때 안녕하십니까 할 때 이 목소리랑 걸음걸이 서 있을 때 자세 이것만 보면은 기본적으로 연기가 얼마나 하는지 이제 대부분이 판가름이 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발음이나 발성적인 부분은 좀 어때요? 발음 같은 거는 무조건 정확해야 되겠죠? 그렇죠. 예. 발음이나 발성 같은 경우는 일단 예를 들면 지금 이 장소나 여기서 이제 모니터되는 소리가 있을 거예요. 제가 안녕하세요 하면은 여기 울려서 이제 저한테 모니터돼서 내 목소리가 어느 정도고 어디까지 들리겠다라는 게 이제 본능적으로 알게 되는데 시험 장소를 가면은 학교마다 보는 장소가 다르기 때문에 모니터가 안 될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많이 당황하는 게 평소에 연습하듯이 안녕하세요 했는데 거기는 이제 울림이 없는 거라서 내 목소리가 안 들리나? 이런 어떠한 순간에 빠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뭔가 소리를 조금 더 크게 내야지 하는 순간 내가 그 전에 준비했던 것들을 까먹고 소리에만 집중하다 보면은 그 전에 준비했던 것들을 다 놓치고 소리에만 이제 집중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모니터도 어느 정도 계산을 하고 기본적인 발음 발성이 준비되면은 언제 어디서 내가 모니터가 안 돼도 충분히 잘 들릴 수 있다라고 그거는 이제 선생님들이 경험해본 사람들이 좀 알려줘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가장 기본적인 것들은 뭐 수업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누군가한테 이야기를 할 때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좀 정확히 전달하는 연습을 계속해서 해보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제가 당일 대사를 할 때 텍스트가 보통 이제 한예종은 뭐 좀 그 짧게 나오는데 어떤 그 학교들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작품에서 나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때는 그거를 좀 창의적으로만 해석을 해서 독특하게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좀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물론 창의적으로 그렇게 준비를 해보는 것도 나쁘진 않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 입시를 준비하는 친구들은 본인이 생각한 것들을 정확히 표현하는 데 있어서 많이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게 뭔가 창의적인 것들 물론 남들과 다른 걸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은 알 것 같아요. 근데 그러기보다는 본인이 그 작품의 그 장면을 정말 또렷이 기억하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때 느꼈을 때 생각들을 가지고 그 장면을 표현하는 것들이 더 저는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결국은 이제 그 사람이 사람을 만난다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많은 어떤 영향을 주고받게 돼 있어요. 어떤
그 사람의 삶 전체가 들어온다는 시가 있잖아요. 누군가를 만난다는 건. 멀리서 한 사람이 올 때 그 사람의 인생 전체가 온다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연기 입시에서도 결국 문 열고 들어왔을 때 그 학생의 모든 어떤 삶의 어떤 모습들이 어느 정도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당일 대사는 그런 면도 있는 것 같아요. 학생들은 이제 순진하게 딱 그때 시작하겠습니다 하면 그때부터 해서 끝날 때까지 그 표현만, 말 어떻게 하는지만 교수님들이 보는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는 모습들부터 나갈 때까지 그 모든 그 학생의 긴장과 이완과 또 그래서 특히나 그 대사하기 전과 대사하기 후 입장할 때와 나갈 때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를 저는 많이 보곤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일 대사에서 좀 생각을 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연기 선생님 오늘 희철 선생님 마지막 이제 당일 대사에서 당부하고 싶은 부분 좀 얘기하고 마치도록 하죠. 사실 당일 대사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좀 시간을 가지고 본인 스스로가 계속해서 풀어보고 준비를 해보고 예를 들면은 이제 어떠한 장소 안에서 벌어진다. 근데 전혀 뭔가 상상 속에 있는 장소, 본인이 가보지 않은 장소를 선택하는 것보다는 본인이 경험해본, 가본 조금은 익숙한 장소부터 시작을 해서 그 상황을 놓고 당일 대사를 한 번씩 풀어보고 그렇게 여러 장소가 이제 본인만의 재산이 될 수가 있어요. 거기서 사용할 수 있는 행동들은 뭐가 있지? 라는 것과 또 준비를 할 때 이제 동사 같은 것을 찾아봐서 이 대사 안에서 이 동사를 사용해서 움직이면 어디에 대입시키면 좋을까? 이런 것들, 이런 식으로 좀 다양하게 일단은 준비를 해보면은 현장에서 당일 대사를 받았을 때도 사실 움직이기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내 걸음걸이가 조금 불편해 보이면 어떡하지? 자연스럽지 않으면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좀 자유롭게 그 전부터 계속해서 움직임을 사용해 본 친구들은 자기 움직임이 익숙해졌기 때문에 무언가를 하더라도 조금 더 자신 있게, 당당하게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이 생기기 때문에 일단 당일 대사 같은 경우는 지금부터 차근차근 좀 체계적으로 정확히 준비를 해놓으면은 시험 당일날도 그걸 받았을 때 충분히 자신감 있게 좀 즐기면서 할 수 있는 유일한 팁인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당일 대사에 대해서도 앞으로 더 기회가 됐을 때 자유연기와 함께 좀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